여의도 사람들의 속내와 사건 뒷이야기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정치 프로파일링.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유튜브로 영상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요. 표창원의 뉴스아이킥을 검색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수처에서 지난 8개월 동안 수사를 해왔던 소위 고발사주 의혹, 이제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한 명만 기소를 했고요. 국민의힘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에 신분이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 검찰에 이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당시 고위 검사죠. 그리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 늘 공수처가 마치 현 정권에 편향된 그런 걸로 그렇게 비판을 해왔잖아요. 예. 이번 수사 결과로 정치적으로는 앞으로 그런 비판을 못하게 생겼어요. 네. 예, 그래서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범행은 있었는데 직권남용도 빼고 선거법으로만 지금 선거법하고 비밀누설죄, 비밀누설죄 이런 걸로만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이 구멍은 다 지금 열어놓고 그렇게 수사 결과를 발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공수처가 인력의 한계라든가 사실 너무 그 초미니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은 검찰이나 검찰 출신들의 아주 철벽 방어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고요. 정치적으로는 마치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편향된 존재로서 공수처를 간주해 왔는데요. 이제 그런 말 못하게 생기고 거꾸로 이제 또 야당이 된 민주당에서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네요. 예. 자, 검찰 출신 또 검찰의 철벽 방어를 못 넘었다는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그러한 검찰의 김웅 검사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첩됐습니다. 검찰에서 김웅 의원에 대한 나머지 수사와 법적 처리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우선은요, 이제 고발장이 총선 전에 접수되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이제 이 직권남용이 빠지고 선거법을 중심으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사실 총선 전에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런 점이 검찰에서 수사를 하더라도 조금 처벌하기 어려운 그런 점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요. 제대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이미 구멍은 열어놓고 보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곧 활동이 끝날 텐데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죠. 그 출범을 앞두고 110대 국정 과제를 인수위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110대 국정 과제는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최재성 수석께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 국정 과제 평가하십니까? 우선 국민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가 빠졌고, 그 다음에 후보 시절, 그러니까 대선 기간 동안의 공약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국민이 빠졌다는 얘기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천명을 했고 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그래서 국민을 주체로 딱 놓고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예 국민이 거론조차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서 국민 자체가 통째로 빠진 그래서 국민 없는 국정 철학 이 단면을 좀 보여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가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제
이 국정과제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네. 소위 말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와 다른 안을 내놨는데요. 네. 사실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고 금리 인상이 뭐 예견돼 있고 그것도 예. 뭐 아주 여러 차례 인상이 예견돼 있고 이런 과정에서 LTV나 이런 것을 완화하겠다는 기조로 생애 최초뿐만이 아니고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게 가능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 모순의 충돌이거든요. 네. 그래서 현 경제 상황, 금리 인상, 뭐 테이퍼링 이런 과정에서 LTV 같은 거를 어떻게 완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경제 운영을 해 나갈지 네. 이런 점들이 이제 석연치 않고요. 또 이제 민간이 끌고 그 정부가 미는 경제를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네. 부동산 분야에서도 민간 임대, 리츠 활성화, 예. 도입 활성화 뭐 이런 등등이 돼 있고요. 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양도세 유예뿐만이 아니고 중과에 대해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을 골자로 또 내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엉뚱한 곳에서 연못구어 같은 이제 정책들을 내놓은 거거든요. 다주택자 한시적 유예는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라는 것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그런다고 매물 내놓지는 않아요. 다 월세 주고 하니까 세금 내고도 계산이 나오니까 네. 매물 안 내놓거든요. 그런데 아예 중과세 완화,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예. 이거는 그렇게 국민들이 그래도 최소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왔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까지 건드려 나가서 소위 말해서 시장에 맡긴다, 민간이 끈다 이런 것을 굉장히 지금 이 오도해서 잘못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서요. 네. 아마 박근혜 정부 때 민간 임대 양성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특혜를 줬거든요. 네. 그래서 다주택자를 양산하게 됐고 이랬는데요. 그것보다 뭐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250만 원 공급도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그 내용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예. 그런 것도 전혀 밝히지 않고요. 네. 하여튼 지역 간의 격차가 있습니다만 강남이나 서울 주요 지역 빼놓고는 아파트값 이나 주택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고 지금 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공급책을 이렇게 많이 하겠다는 거, 그것도 문재인 정부의 공급책하고 상관관계 등을 어떻게 갖고 갈 건지 전혀 엿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빠진 것이고요. 그 대신 싸움은 붙였어요. 어허. 누구와 누구를? 예를 들어서 검찰 강화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도 그렇고요, 예. 원전 같은 경우도 예. 그렇고요. 그래서 싸움은 붙이고. 아하. 그리고 통합의 메시지는 어디도 없고요. 네. 그래서 대선 때 특히 공약을 뒤집은 거 하고 국회와 과거 정부를 상대로 네. 이 싸움을 붙인 거거든요. 아. 인수위의 행태가 예. 주로 인수위에서 폭탄을 터뜨려서 현 구정권 구정권 미래정권 이 갈등이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네. 역시 국정운영 방안에서도 그런 점들이 포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현 정권과 다른 것,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뭐 국민이 빠지고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없고 하는 부분들도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런 가운데 신구 권력 간 싸움을 붙인다 이런 표현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위원장 이런 표현을 했죠. 망가진 부분들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부동산 감세, 앞서 지적을 해주신 탈원전 정책 폐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최재형 수석께서 보실 때에는 싸움을 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국회가 있잖아요. 예. 국회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그렇게 쉽사리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데 네. 아주 주요 국정과제에 들어 있고요. 입법 사항이니까요. 예, 특히 이제 검찰권 같은 경우가 네. 후보자가 하여튼 뭐 안 뒤집은 거 보면은요, 뒤집은 거는 필요한 거는 뒤집었고 공약을. 네. 그 다음에 이제 검찰권 강화 같은 경우는 후보 시절에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이 아마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소위 예. 이제 검수완박법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시행령으로 밀어붙이는 예. 이런 것이 이제 예고돼 있죠. 검찰권 강화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도 역시 크게 싸움을 붙이는 네.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뒤집었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선 때 내세웠던 공약과 다른 그러한 어떤 그 국정과제들이 포함되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언급되는 것이 여성가족부 폐지 전혀 안 들어가 있고 병사 봉급을 2병부터 월 200만 원씩 주겠다고 하던 것이 2025년부터인가요? 그 병장부터로 전혀 이제 바뀌는 후퇴가 됐고요. 또 사드 추가 배치도 전혀 없어진 부분 이런 것들 지적하시는 거죠. 그 애당초 한 줄 공약이라는 것 자체가 예. 사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의 공약으로 한 줄 그냥 달랑 내던지는 것이 바람직하지가 않죠. 네. 그래서 무슨 공약이든 최소한 그 공약을 해야 될 이유, 네. 추진해야 될 이유와 특히 이제 소요 재정이 있을 경우 재원 마련 방안까지 같이 내놓는 건데 예. 윤석열 후보가 뭐 정치적 경험이나 정책적 역량이 매우 이제 부족하다 보니 한 줄 공약으로 그야말로 선거 캠페인용 공약만 했고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애당초 불가능했던 것들이 제시가 됐던 거예요. 만약에 그게 정상적인 공약 제시 방법처럼 됐으면 네. 재원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등에서도 쭉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했으니까요. 병사 월급 200만 원이나 뭐 이런 것은 예. 불가능한 공약을 애초에. 문재인 정부의 곱하기 2 아하. 이렇게 해서 던졌다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죠. 그 당시에도 불가능한 걸 알았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당선자가 네. 다시 검토해라 불가능하다는 인수위 그 내용을 네. 그래서 결국 나온 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국정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과 세력으로서 할 수 없는 굉장히 꼼수예요. 아하. 못하겠다. 네. 어느 정도까지밖에 못하겠다가 차라리 나은 거지. 네. 저녁 시에 목돈 마련하고 융합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일부 인상하고. 예. 그런데 그거는 이미 2022년 올해 예산부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화제를 좀 바꿔서요. 민주당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 얘기 나왔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생각도 없는데 왜 그런 얘기 하느냐라는 분위기였는데 오늘부터 뭔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출마를 예. 권고도 하고 예. 민주당 측에서 최희성 수석께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거는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예. 후보자 선거입니다. 예. 특히 대통령 선거는 인물 선거고 예. 저희가 30초밖에 안 남아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패배자의 언어와 태도로는 출마가 적합하지 않다. 그다음에 각종 오해를 유발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대선 패배의 원인과도 또 이미지 원인과도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결합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신뢰를 주거나 예.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했다는 이제 비판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모로 보나 출마는 합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치 프로파일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최수영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